11번 갑국의 중앙은행은 다음해 실질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목표를 각각 4%와 3%로 두고 있다. 갑국의 화폐 유통속도 증가율이 다음해에도 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폐 수량설에 기초할 때 갑국의 다음해 적정 통화 성장률은 11번 문제는 화폐 수량설 식을 변화율의 식으로 변환을 해서 주어진 수치를 대입을 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화폐 수량설은 통화량 곱하기 화폐 유통속도가 물가 곱하기 실질 생산량과 같다는 식이죠. 양변에 자연대수 로그를 취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이처럼 변화율의 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문제에서 실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목표가 각각 4%와 3%라고 했고 화폐 유통속도 증가율이 2%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적정 통화성장률은 2%를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5%가 나오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갑국에서 X제에 대한 국내 수요 곡선과 국내 공급 곡선은 다음과 같다. 갑국 정부가 X제의 최고 가격을 P는 7로 설정하는 정책을 실시할 때 갑국의 사회 후생의 변화는 단 QD는 국내 수요량, QS는 국내 공급량, P는 X제 가격이다. 최고 가격제 문제고요. 먼저 최고 가격을 설정하기 전의 균형을 찾아보면 주어진 국내 수요 곡선과 국내 공급 곡선을 연립해서 구하면 균형점 2점이 최고 가격제 설정 전의 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이 8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경제에서는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국내 수요 곡선이 곧 사회적 한계 편익 곡선이 되고 국내 공급 곡선이 사회적 한계 비용 곡선이 돼서 이 균형에서는 사회적 한계 편익과 사회적 한계 비용이 일치하므로 사회적으로 최적인 조건, 파레토 효율성을 만족하는 균형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최고 가격을 7로 설정을 하면 이렇게 수평의 가격선이 그어지겠죠. 7의 가격하에서 생산자는 6단위만큼 공급하고자 할 것이고요. 소비자는 9단위만큼 수요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급량과 수요량이 다르게 나올 때는 작은 것으로 거래량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거래량은 6단위가 되고요. 소비자들은 7의 가격에 6단위만큼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B점의 균형은 가격이 7로서 3단위만큼 초과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제 갑국의 X제 시장에서는 X제 품귀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X제에 대한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 암시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국 정부가 설정한 최고 가격제는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X제 시장에 6단위만 공급되니까 실질적인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다가 6단위에서 수직선을 갖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갑국의 소비자들이 X에 대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은 A점에 해당하는 10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제 실시 전의 균형 가격인 8보다 오히려 더 소비자가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에서는 갑국의 사회 후생의 변화를 묻고 있는데 최고 가격제 설정을 통해서 균형 거래량이 6단위로 줄어들었고 따라서 사회적으로 최적인 거래량 8단위일 때와 비교해서 사회적 한계 편익과 사회적 한계 비용의 변화를 보면 되겠습니다. 균형 거래량이 8단위에서 6단위로 2단위 감소함에 따라서 사회적 한계 편익은 국내 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만큼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한계 비용은 국내 공급 곡선 아래의 면적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편익의 감소분이 비용의 감소분보다 이 빗금친 삼각형 크기만큼 크기 때문에 사회 후생은 이 면적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면적은 삼각형 공식에 의해서 3이 되고요. 따라서 12번 문제는 2번 3만큼 감소가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과 같은 단기 필립스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파이는 현재 인플레이션, 파이 익스펙테이션은 기대 인플레이션, U는 현재 실업률, UN은 자연 실업률이다. 필립스 곡선식이 나와 있고요. 13번은 세고전 학파의 합리적 기대가 반영된 필립스 곡선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단기 필립스 곡선을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평면에 그리게 되면 우하향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어떤 기대 이론에 의해서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이론이 나뉘는데, 세고전 학파는 합리적 기대에 따라서 민간이 기대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기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합리적 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민간의 기대가 물가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면 파이 익스펙테이션과 파이가 같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식에서 이 부분도 제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인 장기 필립스 곡선이 도출이 됩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면 1번,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일수록 알파의 절대값이 커진다. 알파는 지금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만약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이라면 실업률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물가만 변화하는 성향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더 가팔라져야 됩니다. 따라서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알파의 절대값이 커져야 되죠. 맞는 보기고요. 2번,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실제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낳는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단기 필립스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실제 인플레이션율도 모든 실업률 수준에서 상승하게 됩니다. 2번도 맞는 보기고요. 그 다음 3번과 4번은 합리적 기대 하에서 통화정책이 예상됐느냐 예상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실물 부문인 실업률,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고 있는데, 세고전 학파의 합리적 기대 하에서 예상된 총수요 정책이 실물 부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명제를 정책 무력성 명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합리적 기대하에 인플레이션율을 예측했을 때 완벽하게 예측을 할 경우에는 단기 필립스 곡선 식에서 봤지만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수준이 되고요. 만약 민간이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에 의해서 합리적 기대를 하더라도 물가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과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되지 못한 총수요 정책을 펼칠 때만 실물 부문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예상된 총수요 정책은 실물 부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예상되지 못한 총수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물가 예측을 정확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합리적 기대 하에서 체계적 오차 없이 물가를 예측하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미래 물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3번, 4번을 보면 3번은 예상된 통화정책이고 4번은 예상되지 못한 통화정책이죠. 예상된 통화정책은 실물 부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야 되니까 단기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틀렸고요. 4번은 예상되지 못한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13번 문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어느 소비자가 재화 A를 XA만큼 소비하고 재화 B를 XB만큼 소비할 때 얻는 효용은 콥-더글라스 함수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재화 A의 가격은 20이고 재화 B의 가격은 40, 그리고 이 소비자의 소득이 250일 때 이 소비자의 효용과 최적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번은 소비자의 최적 선택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효용함수가 1차동차 콥-더글라스형 효용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XA와 XB를 각각 람다배만큼 증가해서 대입을 했을 때 전체 효용이 람다배만큼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효용극대화 문제를 설정을 하면 효용함수가 목적함수로 주어져 있고, 제약 조건은 예산 제약식인데 재화 A, B의 가격이 주어져 있고 소비자의 소득이 주어져 있어서 이와 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효용함수가 콥-더글라스형, 그리고 예산 제약선이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코너에가 아니고 내부에를 가지는 조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용극대화 1개 필요 조건을 통해서 최적 소비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재화 A와 B에 대한 소비자의 한계 대체율과 상대 가격 비율이 같다는 조건으로 풀면 되죠. 그래서 한계 대체율을 구하면 A제의 한계 효용 나누기 B제의 한계 효용이죠.
효용함수를 각각 a와 b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가격 비율은 a제가 20, b제가 40이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고 놓으면 이와 같이 관계식이 성립을 하고요. 얘를 예산 제약식에 대입을 하면 a는 5단위, b는 3.75단위의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기를 보면 1번 J와 A의 최적 소비 단위는 4가 아니라 5죠. 2번 B는 3.75 맞고요. 3번 최적 선택 상태에서 한계 대체율은 상대 가격 비율보다 작은 게 아니고 같죠. 4번 두 재화의 소비를 동시에 2배 증가시킬 때 효용은 2배보다 크게 증가한다. 효용함수가 1차 동차 효용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2배 증가시키면 효용은 2배 증가합니다. 그래서 XA 대신에 EXA, XB 대신에 EXB를 효용함수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원래의 효용값의 2배가 되죠. 그래서 여기도 틀렸고요. 따라서 14번 문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